로버트는 희귀동전 수집가예요. 어느 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이 동전 어제 산 건데? 그는 소리쳤죠. 내가 이걸 구하려고 몇 년 동안 찾아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제 형제들 중 한 명이 분명해요. 프레드릭과 매튜는 저와 함께 살아요. 둘 중에 한 명은 고서를 모으고 다른 한 명은 희귀 우표에 미쳐있죠. 우리의 모든 컬렉션은 큰 방 하나에 다 보관되어 있어요. 경찰은 로버트에게 더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모든 수집품이 있는 방의 열쇠는 벽난로 위에 있는 꽃병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 집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은 로버트의 친구인 마크였어요. 마크는 동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돈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로버트는 그걸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그는 동전을 확인하러 왔지만 사라지고 없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이 열쇠로 열렸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경찰은 지문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가 동전을 훔쳤을까요? 마크예요. 지문을 없앨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형제들이 거기 같이 살기 때문에 지문이 거기 있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도시가 정전되었어요. 하지만 버스 운전사는 도로 위에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제 시간에 멈췄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사건은 낮에 일어났어요. 이건 구멍이 다른 구멍에 묶인 것뿐이에요. 동시에 강철처럼 강하지만 기둥처럼 뻣뻣하진 않아요. 뭘까요? 사슬이에요. 스티븐의 아내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차고에서 바로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곳에서 그녀가 찾은 건 왼손 쪽 장갑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장갑인 걸 보았죠. 그런 장갑은 도시의 한 가게에서만 판매되어요. 가게 주인은 최근에 이 장갑들을 오직 두 사람에게만 팔았다고 했어요. 스티븐의 이웃인 케빈과 스티븐의 직장 동료인 브라이언이었죠. 경찰관들은 케빈을 찾아가서 그의 장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케빈은 한쪽만 갖고 있었지요. 일주일 전에 다른 쪽 장갑을 잃어버렸고 다른 장갑은 없어요. 남자는 경찰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갑을 껴보기까지 했죠. 그러고 나서 경찰은 브라이언을 찾아갔어요. 차 수리할 때 이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너무 더러워져서 버렸어요. 스티븐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나요? 브라이언입니다. 케빈은 왼손에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스티븐의 아내가 찾은 장갑도 왼손용이었죠. 한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로마 숫자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한 줄을 그어서 IX를 6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의 유일한 조건은 학생들이 줄이 끝날 때까지 종이에서 펜을 뗄 수 없단 거였어요. 이 일을 완성한 첫 번째 사람은 제프리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IX 앞에 S를 그려서 6를 만들었어요. 샤론과 신시아 둘 다 각각 초콜릿 한 상자를 갖고 있어요. 각 상자에는 초콜릿이 14개 있어요. 샤론이 초콜릿 몇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신시아도 샤론의 상자에 남겨진 것과 같은 양의 초콜릿을 먹었어요. 지금 둘에게 남겨진 초콜릿은 모두 합쳐 몇 개인가요? 둘의 초콜릿을 모두 합치면 여전히 14개예요. 킴벌리는 부유한 이모로부터 오래된 집을 물려받았어요. 이 젊은 여성이 지하실을 둘러보다가 커다란 목재 문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작은 방을 봤죠. 그 방 안에는 가방 3개, 그리고 바닥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가방 하나에는 11억이 들어있고 다른 가방들은 비어있다. 가방은 하나만 열 수 있으니 잘 생각해라. 킴벌리는 또한 각각 가방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어요. 첫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여기에 없다. 두 번째 가방의 메시지는 현금은 여기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두 번째 가방에 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만약 메시지가 하나만 사실이라면 어떤 가방에 돈이 들어있을까요? 돈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방에 있을 수 없어요. 만약 들어있다면 메시지 두 개가 사실인 게 되죠. 즉 돈은 첫 번째 가방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뭔가를 찾을 때 항상 마지막으로 찾은 곳에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는 찾는 것을 계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는 마지막인 곳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웃에게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값비싼 보석들이 다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정전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안전한 곳에 보석을 숨겨놓았었죠. 집에 강도가 든 것도 아닙니다. 이웃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보석은 실수로 분실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는 냉동식품과 함께 보석을 가방에 넣어 냉동실에 숨겼어요. 정전 후에 음식이 상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이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모든 상한 음식과 보석을 같이 버려준 겁니다. 여러분은 문이 3개 있는 방에 갇혀 있어요. 어느 문을 지나가도 안전해요. 하지만 문 손잡이가 진짜 문제예요. 그중 하나는 높은 전압이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도구로 덮여 있어요. 피부에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손잡이는 너무 뜨거워서 손에 화상을 입게 될 거예요. 어떤 문 손잡이를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이요. 아무 옷이나 찢어서 그걸 사용해서 문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맨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지 않게 되죠. 어떤 여자가 차에 치였는데 사고 차량이 직후에 급하게 뺑소니 쳤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를 묘사하는 목격자를 몇 명 찾았어요. 형사는 용의자 중 한 명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묘사된 것과 비슷한 차를 보았지요. 하지만 그 주인을 신문했을 때 남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형사는 용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죠? 그는 차의 후드를 만졌어요. 엔진의 열 때문에 아직도 따뜻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멈췄죠. 하지만 차로 돌아왔을 때 배터리가 방전된 걸 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갑자기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헤드라이트를 켰는데 집 밖으로 한 남자가 기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전 무서워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죠. 그것이 데리슨 씨의 이야기였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경찰 형사는 물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훔친 물건들은 어디에 숨겼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걸까요? 만약 데리슨 씨의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헤드라이트를 켤 수 있었을까요? 딜런은 지하실에 갇혔어요. 안에서 발견한 건 쪽지와 펜뿐이었죠. 188에서 200을 얻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5분 뒤 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딜런은 자유로워졌죠. 뭘 했을까요? (188을) 나누기 위해 가로로 줄을 그었죠. 그렇게 해서 2개의 1과 4개의 0을 얻었죠.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소리쳤어요. 이 가게는 처음 와보는데? 신데렐라 드레스! 대체 이름이 왜 이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게 점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현금 데스크에서 돈을 모두 가져가고 가게에서 달아났다고 했어요. 스미스 형사가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소리쳤어요. 전 그냥 밖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물론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때 한 경찰관이 제가 달리는 걸 보고 저를 세웠어요. 저는 혼란이 해소되길 바라면서 가게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어요. 몇몇 방문객들이 제가 도둑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죠. 이제 당신이 그 돈을 훔친 여자라는 걸 알겠네요. 라고 형사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여자가 가게로 돌아가는 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전에 거기 있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당신의 회사는 신발을 제조합니다. 다른 도시에 2개의 공장이 있죠. 2 공장의 일꾼들이 신발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추가적인 경비를 더 쓸 수 없지만 도난당하는 걸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공장은 왼쪽 신발만 만들기 시작하고 다른 공장은 오른쪽 신발만 만들어야 해요. 탐정 에런 보울러는 유럽에서 온 개인 자문위원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했어요. 에런은 올해의 탐정이 엄청 되고 싶어 했죠. 대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자문위원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죠. 여러분은 큰 방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일단 밖에서 총성이 들리면 밖으로 뛰쳐나가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승자는 그들을 가장 먼저 잡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장비나 도구도 쓸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방에 있던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에런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갔어요.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어디로 갔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추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불을 켜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몇 분 후 형사들은 총성을 들었어요. 에런은 밖으로 달려가 범인을 제일 먼저 잡은 사람이 되었죠. 자문위원은 그에게 상을 주면서 첫 번째로 우승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에런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바깥의 어둠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두운 곳에 얼마간 있었기 때문이죠.